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정에선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두 사상 처음입니다. 마스크의 이전과 같은 정장,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4398, 전직 영부인의 첫 법정 출석 모습을 먼저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와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김건희 여사가 교도관과 함께 법정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수의가 아닌 남색 정장 차림입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수용번호 4398번이 적힌 하얀 배지를 옷에 달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김 여사는 방청석을 향해 인사를 한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면서 김 여사의 모습이 전 국민에게 공개됐습니다. 피고인이 널리 알려져 있는 봉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관련 정보가 알려질 필요도 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된 지 43일 만에 공개석상에서는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전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을 받는 것, 그 모습이 공개된 것 모두 유례가 없습니다.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상태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은 4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현재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무직이라고 답했습니다. 혐의와 관련해선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의 첫 발언은 재판 시작 후 4분 만에 나왔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 여사는 또렷한 목소리로 아닙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재판장이 직업에 대해 묻자 김 여사는 무직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과 함께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를 요약해 발표했고 뒤이어 발언권을 얻은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2차례 불기소 처분된 사안이라며 김 여사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명태균과 직접 계약한 적도 공천 개입도 없다고 밝혔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들이 입장을 전하는 동안 김 여사는 줄곧 정면을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첫 재판은 40분 만에 끝났는데 재판부는 이번 주 금요일 증인신문 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공판 준비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김 여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재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첫 법정 공개 모습은 법조팀 최민성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저희가 이제 본 거는 공개된 김 여사의 모습인데 재판 전 모습, 이게 전부죠? 그렇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선 모습까지 5분 정도만 촬영이 됐고요. 네. 본격적인 재판 절차는 촬영 기자들이 철수한 뒤 진행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촬영 기자들이 철수는 했지만 취재 기자들은 법정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때 비공개됐을 때 김건희 여사의 모습은 어땠나요? 일단 김 여사는 특검팀 소환 조사를 받을 때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와 같은 남색 정장을 입었고 이번엔 안경을 썼습니다. 네. 눈에 띄는 건 김 여사의 인적 사항을 물을 때였는데요. 재판장이 본적지가 어딘지 묻자 김 여사는 강상면이라고 답했습니다. 강상면은 바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나오는 곳이죠. 그렇죠. 40분 동안 진행되는 재판 도중 김 여사는 고개를 떨군 채 바닥을 바라보기도 했고요. 변호인이 김 여사와 눈을 맞추며 퇴장할 때까지 손을 꼭 붙들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과 손을 꼭 붙들고 있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후에 오늘 첫 공개된 모습이지만 저희 MBN이 병원에 간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한 바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땠나요? 네, 오늘은 법정에 출석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발찌는 따로 차지 않았습니다. 아하, 네. 최근 MBN은 저혈압 증세로 휠체어에 탄 채 병원을 찾은 김 여사를 포착했었습니다. 오늘처럼 안경을 썼고 수갑을 찬 것으로 추정되는 손은 담요로 가려져 있었고요. 왼쪽 발목에 찬 전자발찌가 눈길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네, 좀 전에 보신 화면은 저희가 병원에 간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했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전에 전직 대통령의 법정 모습은 그 몇 차례 봤지만 배우자의 모습은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전직 영부인의 그 법정 모습 공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재판장은 김 여사가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 여사가 특검팀에 출석 당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춘 것과 대비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이에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로 재판부가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다만 전직 부장판사는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부는 백지 상태일 거라며 섣부른 예단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비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법조팀 최민성 기자였습니다. 네, 김건희 씨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죠. 네. 오늘 김건희 씨가 네, 보면서 얘기하죠. 네, 김건희 씨가 특검 사건 1223호 사건 재판으로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선 모습은 처음이잖아요, 오늘이. 예, 이게 그렇죠? 예. 전직 영부인이 구속된 사례도 기소된 사례도 처음이고요. 법정에 이렇게 피고인으로 나오는 지금 이 장면이 공개된 것도 처음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네. 4398 배지를 달고. 네. 네. 수용번호 4398 배지 달았고요. 사복입니다. 검은색 정장 사복 입었고 마스크 착용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본인 스스로 본인의 무덤을 판 겁니다. 예. 옆에 최지우 변호사죠? 네. 검사들 전화기 폭탄 발언하셨던 네. 예, 그 변호사시고요. 네. 한 1분가량만 촬영이 허용이 돼가지고 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이 거의 전부입니다. 네, 앞부분만 촬영하도록 허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 재판은 첫 재판이었고요.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네. 네, 이게 첫 재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발표 그리고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요 정도 듣고 이제 끝난 건데 네. 김건희 씨가 크게 보면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서 지금 재판에 나온 건데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네, 세 개 혐의 다 부인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이거 이미 과거 정권에서 2번이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나는 주가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드러난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보면 김건희 씨가 수익 40%를 블랙펄에게 떼준다거나 아니면 블랙펄이 먼저 정해놓은 시간과 가격에 따라 그대로 매매 주문을 한 그런 통화 내역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선 당시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네. 네, 이것도 명태균 씨가 그냥 여론조사 해준 거다. 그걸로 뭘 거래한 것도 아니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건희 씨와 명태균 사이의 카톡, 전화 통화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나와 뭐 있습니다. 공허 반복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두 거기서 번째 줄기고. 김건희 예. 씨가 직접 요구한 것도 다 나와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건진법사 로부터 통일교의 금품을 받고 청탁을 받은 건 역시도 그렇죠. 전혀 이거는 아예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샤넬백 등등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도 뭐 윤영호, 김건희 사이의 통화, 건진법사와의 통화로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일정 언제입니까? 일단 26일에 네. 공판 준비기일을 한번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증인 채택 여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돼서 26일에 한 차례 준비기일 열기로 했고요. 네. 본격적인 재판은 10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 금요일 두 차례씩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 2회씩. 네. 그래, 나름의 가네. 속도감은 있네요. 빨리 가네요. 확실히 진짜 대통령이라 그런지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네요. 대법원에서. 윤석열 내란수계 혐의도 지금 일주일에 2번 하고 있는데. 네. 윤건이는 보석을 좋아해. 무슨 진짜 얄밉겠다. 굉장히 중의적으로 느껴지는데 윤석열이 좋아하는 보석과 예, 김건희가 좋아하는 보석. 보석을 예. 참 좋아하는 이 두 사람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중의적 표현 다 이해하시겠죠? 예. 보석이 조금 다른데 윤석열은 지금 2달째 재판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석 심리는 나오겠다. 라고 신청을 한 상태고 김건희는 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보석들 반클리프, 티파니, 그라프 목걸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또 재판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보석을 참 좋아하는 두 사람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석을 좋아하는 두 사람 중에 오늘 법정에 나온 사람은 김건희 씨였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 그 평론가님도 보셨죠 그 모습을? 그때 뭐 안경 쓰고 그러니까, 마스크까지 네. 쓰고 해가지고 얼굴이 많이 가려졌어요. 이제 다만 흰머리가 좀
좀 낫더라고 보니까. 네. 그 정도 차이였고 생각보다 아주 뭐 차분하게 윤석열과는 다르게 좀 보이는 그런 차분한 자세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뿔테 안경, 검정색 뿔테 안경과 네. 흰색 마스크를 썼고 남색 정장 차림으로 수범까지 이제 달고 나왔는데 재판장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시냐 했더니 아닙니다. 그렇죠. 라고 또박또박 얘기했고 직업이 없는 건 맞느냐고 묻자 허재무 씨가 앞서 얘기한 대로 네 무직입니다고 말했는데 무직입니다라고. 네 무직입니다고 말할 때 좀 어떤 기분일까요? 사실상 전직 대통령이었던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떨까 내가 전직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뭔가 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일까요? 근데 워낙 또 뭐 멘탈이나 연기를 하는 분이라서 뭐 새로운 감회가 있을까? 그냥 불쌍해 보이고 싶어 뭐 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무직이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그냥 글로 읽는 게 아니라 그 표정, 억양, 톤 이거 다 그렇죠. 봐야 돼요. 네. 무직입니다. 이게 아니라 무직이에요. 뭐 이랬으면은 아. 진짜 불쌍하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변호사하고 같이 사전에 연습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도 그런 접견할 것들. 때 무직입니다라는 이야기가 과거에 이제 수사 받으러 출석할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고 좀 같이 연상돼서 네. 소환 조사 받으러 나왔을 때 말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과 무직이 등치되는 말로서 다시 한번 네네. 자기 역할이 없음을 그렇죠. 주장하는 그렇지.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신데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경향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김건희 씨가 지난달 29일 날 구속 기소 쉽게 얘기해서 구속 이후에 재판에 넘겨진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하루 평균 한 번꼴로 일반 접견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 접견은 아시겠지만 변호인 접견하고는 다릅니다. 가족이 올 수도 있고 친구가 올 수도 있고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인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건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도대체 너무나 궁금하다는 게 여론의 의견인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똑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아마도 특성상 아마도 비슷한 사람이 좀 더 많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저희가 추측 정도를 하는 것인데 이 정도 되면 어떤 사람을 과연 만났을까요? 추측이지만. 아크로비스타에서 그 김건희 씨를 수발 들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 같은 사람이 일반 접견 신청한다고 뭐 김건희 씨가 뭐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지?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쉽게 부탁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그 반려견들 있잖아요. 그렇죠. 반려견. 토리 밥 줘라. 걔네들 그런 소식을 알 수 있는. 걔네들 얼마나 또 그때 한번 사진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잘 지내고 있구만. 윤통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으니 걱정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2일 동안에 12번 그 일반 접견을 했으니까 기자는 아무래도 이제 하루에 한 번꼴 평균이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한테도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음식이나 책을 넣어주고 김건희 씨를 챙겨주는 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다.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은 했다는데 음식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책이 나오니까 또 한 번 이게 약간 갸우뚱하는 측면도 있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면 책을 그렇게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기나 봐요.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휴대폰도 없는 거죠? 휴대폰 그렇죠. 없죠. 진짜 예. 할 일이 뭐가 없겠네. TV 들어주는 시간에는 TV 보고 네. 나머지 시간에는 책 보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죠. 그럼 뭐 책이 안 들어오면 성경도 보게 되죠. 멍하니 있겠네요. 성경 보면 재밌어요. 그래요? 성경 보면 재밌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보면 성경을 많이 본다고는 말을 하죠. 윤석열조차도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으로 알려져 윤석열 있는데. 말은 믿지 말자. 뭐 얼마나 받겠어요, 그냥. 보통 이제 장기 복역수들이 나와가지고 목사 되는 경우가 그 안에서 성경 다 외우고 나와가지고 조양은이야?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듣긴 했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생각을 해봐요. 구 기자님도 갑자기 휴대폰을 뺏었어. TV도 못 보게 해. 못 봐. 하루에 딱 1시간만 정해진 시간 한 2시부터 운동 3시. 좀 할 수 있어. 운동도 오늘 가끔 그냥 네. 나가서. 뭐 하겠어요, 그럼. 그러면 진짜. 이제 댄스 추지 형님은. 거기서 하는 거 이제 팔표표기 하고. 원래 춤추는 거 좋아하잖아요. 조국 대표 보니까 안에서 몸 만들어서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몸도 만들고 책도 썼죠. 네, 그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에 옛날에 이제 민주화운동 시절에 이제 제야 인사들은 들어가면은 책을 엄청나게 보고 나오죠. 맞아. 김대중 대통령님 네, 같은 그거 경우에 아니, 책 엄청 읽으셨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명한 게 그 엘빈 토플러 네, 그 네. 제사장 물결 제사장 읽은 다음에 그 IT 강국을 인터넷 만드는 전령. 네, 뜻을 맞아요. 세웠다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전두환 때 수감이 되셔가지고 그렇죠. 네. 대단하시네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여간 근데 저는 혼자 있다 보면 가끔은 이제 혼거실 가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충동도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겠죠. 외롭죠. 네. 이제 다만 이제 올 여름 같이 더우면은 홍보실 가면은 정말 힘들겠죠. 붙어 있으면은. 아니 그 권성동 의원은 6인실 쓴 같이 있다면서요. 아니 네. 그게 좀 약간 잘못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원성도 어때요? 저도 이제 그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그 혼거실 아니고 독거실에 계신다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그게 좀 약간 지라시 형태로 좀 잘못 알려진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도 이제 왜냐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비춰보더라도 권성동 의원을 그렇게 여러 사람하고 두기에는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또 그렇고 아마도 형이 처분이 있고 뭔가 재판이 시작되면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처우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맞지 그 않습니까? 당연히 맞는데 네. 독방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뭐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그런다. 며칠은 놔둘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 그럼 뭐 저기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일제강점기 때나 아니면은 저기 민주화운동하다 감옥 가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여름에는 참 이 동료들이 미워진다. 홍보실에 워낙 답답하니까 더워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겨울에는 그래도 동료들의 체온이 또 붙어 있으면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 막 수필도 제가 얼핏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박진희 사람마다 원장님은 또, 안 예. 가보셨어요? 저는 구치소나 이런 데. 우리 바르게 장 소장님은 뭐 갈 뻔하신 적은 없고요. 갈 뻔한 적 많잖아요. 아니 갈 뻔한 적도 없어. 벌금형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허재무 씨가 재미나게 풀어줬지만은 네. 계속 이제 보석 좀 해달라 이제 신문을 금요일 앞두고 있는데 사실 보석을 청구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관계 유무죄를 다투는 것과 무관하고 뭐 건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보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판사가 결정하는 건데 네. 솔직히 판사가 풀어줄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까? 안 우리가 되죠. 보기에. 예. 그냥 한번 던져보는 것 같은데 풀어주려면 일단은 보석금을 상당히 좀 많이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 있잖아요. 지금 민사소송하고 있는 것들까지 네. 감안을 해서 5천 곱하기 이렇게 1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러면 5천억 정도 되나? 본인의 뭐 영치금으로 탁도 없이 네. 완전 높은 느낌. 그거 하면은 포석해줄게. 무섭게. 그리고 일단은 그 지기현 그 부장판사가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는 무려 10차례 연속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로 시작되는 자신의 보석을 신문할 재판장의 재판에는 그날 법정에도 나가고 신문도 받겠다 이러니까 그렇죠. 이게 도대체 그게 이제 무슨 심사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체포당할 때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되는 일 아닙니까? 그 재판에 나간다는데 앞뒤가 안 맞죠. 지금 내가 안 나가지만은 보석해주면 재판에 열심히 나갈게. 이걸 누가 믿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변호인들도 그냥 윤석열이 우기니까 한번 던져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은 국민을 진짜 우롱을 법조인 출신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석금 왜 나가냐 기자들이 물어보면 당연히 답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 걸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내란 재판과 달리 별개의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첫 공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는 식으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흡사 들어보면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이게 저는 우롱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첫 번째 기일이라고 한다고 해서 무게가 다른 게 아닌데도 마치 자신이 법조인 출신이란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현혹하는 듯한 말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기분도 나쁘고 정말 저런 파렴치하고 정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부끄럽고. 전 그 전에 창피해요. 이제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재판에서 이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켰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진짜 연구 대상이야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해주신 대통령실 참모진으로 계셨던 사람들 윤석열 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과거에 윤석열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좀 달라진 생각을 합니까?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감옥 간 이후에? 예를 들어 감옥 간 이후에 예. 그 말을 오히려 더 줄이더라고요. 말을 더 줄여요? 네. 생각해보니 이랬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얘기보다는 몇 분을 좀 만났는데 오. 그냥 언급하는 거를 좀 꺼려하더라고요. 언급 자체를 꺼린다? 네. 거기에 있었다라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더 얘기해봤자 내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니냐라는 맞아, 생각이 맞아. 있는데 제가 경악스러운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오. 그 핵심들 있잖아요. 실무진급에서 네. 비서관급 뭐 선임행정관급들 이 사람들은 보통 박근혜 때 있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많아요. 네. 겹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3, 4, 5 모이면은 다음번에 우리 또 어떤 사람 외부에서 또 대통령 후보 만들고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한 여러 가지 수모를 복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작전 짜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전해줬는데 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걔네들은. 복수라는 게 뭐 선거로 복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게 정권이 바뀌면 다시 권력을 다른 방식으로 잡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예. 다시 권력을 잡아서 하여튼 그냥 작사를 내놓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장외 집회 대구 거 보니까 윤어게인 많이 좀 힘 빠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뭐 구심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냥 한탄하는 건데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뭐냐면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게 우리랑 같은 생각이나 같은 공간에 살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다라고 마치 이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정말 별나라에 사는 것처럼 윤석열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요 우리랑. 그냥 한동훈 나쁜 놈 이거예요. 그냥 한동훈계 의원들을 동원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안 했으면 찬성 안 했으면 이 지경이 안 됐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지. 대통령인데 지금 한동훈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해요. 정치권의 인생 목표가 내시 황관으로서 권력을 누리는 게 그러니까 목표인 사람 맞습니다. 네. 제법 있다는 뜻이에요. 뭐 민주당에는 사실 그런 경우가 좀 거의 없는 편인데 보면은 역대 정부 어느 때나 늘 청와대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래도 대통령으로 이제 비서실에서 쉽게 속된 말 모실 때는 자기 동화를 통해서 잘못하는 부분이 보여도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이니까 정말로 빙의해서라도 믿고 이렇게 가겠는데 다 끝나고 이제 그의 실책이라는 게 지금 특히나 영부인의 실책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드러나고 그렇죠. 본인들도 알았을 리가 만무할 텐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요. 두둔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들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게 끝났기 때문에 원한과 보복 심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보자 막 이러면서 계속 그냥 바닥치면서 제 얘기를 노리는 거죠.